그날 아침 작은 국밥집에 들어선 한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외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해진 패딩 재킷,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식당 앞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단골 할머니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국밥 먹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창가 구석,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먹던 한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잠깐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따뜻함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딸 은서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8살 은서는 작고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고장 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지수는 한 번 더 잠든 딸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작게 속삭이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지수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고로 산 지 5년이 넘은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시도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달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지수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누볐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새벽 배송,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건당 1,500원에서 2,000원. 하루 평균 40건을 배달하면 7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달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도 많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8시가 되자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은서가 막 일어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일어났네? 씻고 밥 먹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달걀 2개로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은서 것, 하나는 둘이 나눠 먹을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벌써 김밥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서 앞에서는 항상 배부른 척, 괜찮은 척 했습니다. 9시 은서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학교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지수는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해? 음악 시간 있어. 피아노 배워. 그래.
우리 은서 피아노 잘하겠네? 응, 엄마처럼. 지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은서는 모를 것입니다. 엄마가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다는 것을, 유명 음대 장학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은서를 가지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을. 엄마, 아, 응. 그래, 열심히 해. 학교 앞에서 은서를 보내고 지수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0시까지 식당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김순자. 입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왔어?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네, 사장님.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배달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지수야, 밥 먹어. 사장님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에이, 새벽부터 일했는데 무슨 소리야. 먹어. 정말 괜찮아요.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식당 밥을 얻어먹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월급에서 식대를 빼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예 먹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불쌍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동정받기 싫었습니다. 오후 4시 지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제 은서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서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은서를 안았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피아노 쳤어.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어. 그래. 우리 은서 최고네. 집으로 돌아와 은서에게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빵 하나였습니다. 은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지수는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1시까지 5시간. 시급 9,500원. 하루에 47,5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 저녁을 먹고 씻고 자야 했습니다. 지수는 나가기 전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9시에 자야 해. 알았지? 응, 엄마. 문 절대 열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금방 올게. 문을 닫는 순간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5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밤 11시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서가 반도 먹지 못한 채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였습니다. 짜고 느끼했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은서 옆에 누웠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렇게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은서, 학원비 20만 원, 식비와 교통비까지 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은서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자야 했습니다.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지수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은서를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고 혼자 두고 또 일하러 갔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서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그런 지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단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혼자 애 키우나 봐. 그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요즘 애아빠들 참. 할머니들은 지수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시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그런 지수를 또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창가 구석,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문도 짧았습니다. 국밥 하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밥값은 7,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은 그냥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거스름 돈요. 사장님이 불러도 노인은 그냥 나갔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노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 양반 10년 넘게 저러시네. 말씀도 거의 없으시고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봐. 지수는 그 노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배달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갈 때 노인이 막 나오는 것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옷은 낡았습니다. 구두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지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힘든 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버겁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지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창가에 앉아 국밥을 먹으면서도 지수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배달을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은서를 데리러 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쓰러움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일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듯 고단한 나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했습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은서를 웃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딸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조금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감기 기운인가.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라도 사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지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배달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술 취한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서가 막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은서야, 어디 아파? 지수는 급히 다가가 은서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확실히 열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학교 안 가도 돼. 오늘 쉬자. 아니야, 엄마. 괜찮아. 오늘 시험 있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아파도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은서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항상 아픈 것을 숨겼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엄마, 나 밥 먹고 갈게. 지수는 서둘러 아침을 차렸습니다. 은서에게 달걀 후라이와 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몇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배 안 고파? 응. 조금만. 그래, 그럼 학교 가서 점심 많이 먹어. 지수는 은서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서도 지수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정말 괜찮아? 응, 엄마. 걱정 마. 나 튼튼해. 은서는 씩씩하게 웃으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겠지. 감기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행복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왔어? 오늘 김치 담가야 하니까 좀 일찍 와줘서 고맙네. 네, 사장님. 지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계속 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왔습니다. 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애를 혼자 키우면서 왜 그렇게 거만한지 모르겠어. 그게 뭔 소리야? 저기 저 아가씨 말이야. 우리가 말 걸어도 시큰둥하잖아. 지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주문하시겠어요? 국밥 3개.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들 또 뭐래?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요. 에이, 내가 다 들었어. 신경 쓰지 마.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그래. 괜찮아요. 지수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습니다. 저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 식당 손님들, 심지어 은서 학교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지수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여자,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지수는 국밥 3그릇을 들고 할머니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한 할머니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 아,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지수는 김치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치가 짜다는데요. 뭐, 오늘 담근 김치는 안 내갔는데? 어제 거 내간 거잖아. 맛있는데. 그래도 바꿔드려야죠. 에휴, 알았어. 저 할머니들은 매일 뭐가 짜네 싱겁네 그러네. 지수는 새 김치를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글쎄, 지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새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구석에 앉은 노인이 지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국밥만 먹던 사람.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온화한 그러면서도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배달도 나갔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오늘 좀 일찍 들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것이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은서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나왔는데 은서만 안 보였습니다. 혹시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은서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은서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달려갔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쓰러졌어요. 보건실에 있다가 겨우 정신 차렸는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은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바로 은서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운 소아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미 진료 시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지수는 다시 뛰었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우리 애가 쓰러졌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은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은서를 진찰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지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비요? 검사비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00만 원.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0만 원. 지금 지수에게 있는 돈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나요? 일주일 안에는 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일주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원시키겠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입원비는, 오늘 입원비는 20만 원입니다. 지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5만 원뿐이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죄송한데요. 5만 원 모자라는데. 그러면 원무과에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입원비가 5만 원 부족한데요. 내일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입원비를 다 내셔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제발, 우리 애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내일 꼭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지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카드 할부는 안 되나요? 신용카드 있으세요? 아, 없어요. 지수의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볼까봐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수가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을 알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은서가 아파요. 수술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가 깨어났어요. 지수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침대에 누워 지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은서야. 괜찮아? 지수는 웃으며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입원해야 돼? 응, 며칠만 있으면 돼. 엄마,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8살 아이가 돈 걱정을 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미안해, 엄마. 은서야,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미안하지. 지수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서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사장님에게 부탁하기로, 외상이라도 부탁하기로.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서를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은서 옆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지수는 은서가 잠든 병실을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식당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야? 사장님. 지수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장님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5만 원만요. 아니, 10만 원만. 아니, 지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나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해서.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일주일, 아니, 한 달 안에 꼭 갚을게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가 아파서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가 많이 아파? 심장이 수술해야 한대요. 사장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돈이 많이 들겠네. 300만 원이요. 300만 원?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그 돈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냥 오늘 입원비라도요. 5만 원만. 지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사장님, 알았어. 5만 원은 줄게. 그런데 사장님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갑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오늘 장 보러 가야 해서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 괜찮아요. 3만 원이라도 감사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지수야, 다른 데는 알아봤어? 친정 엄마한테도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세상에 이럴 수가.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시 정각이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그랬듯이 창가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꼭 갚을게요. 알았어. 어서 은서한테 가봐.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 3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3개요. 할머니들은 큰 소리로 주문하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았습니다. 저 아가씨 왜 저래? 눈이 빨개진 거 봐. 울었나?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한데 손님 좀 받아줄래? 아줌마 혼자서는 힘들어서. 토요일 아침 장 보러 가는 사람들로 식당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한테 가고 싶었지만 사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빌렸는데. 네, 알겠어요.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노인은 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국밥 하나요. 네. 지수는 주문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국밥 3개 맞으시죠? 그래. 근데 아가씨, 우는 거야? 한 할머니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에이, 봐도 운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주문 받을게요. 지수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아가씨. 말투 좀 봐. 젊은 것들이 요즘 왜 저래? 지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국밥을 담아 들고 나갔습니다. 노인의 테이블에 먼저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이 계속 지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김치 좀 더 줘. 네. 지수는 김치를 가져다 주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서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노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네, 힘들어 보이십니다. 노인의 말에 지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판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노인이 항상 말이 없던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사장님이 계산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나가면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뭔가 사연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불쌍하긴 한데. 지수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도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스름돈. 사장님이 거스름돈을 주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노인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도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병원 가볼게요. 그래. 은서 잘 돌봐. 지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지수는 주머니 속 돈을 만졌습니다. 30,000원. 여전히 20,000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원비 내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30,000원밖에 없어서요. 오늘 중으로 나머지 가져올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요. 죄송해요. 정말 오늘 중으로. 죄송하지만 규정상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퇴원 조치. 퇴원이요? 안 돼요. 우리 애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정말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져올게요. 지수는 병실로 갔습니다. 은서는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지수는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지수는 다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외상? 식당에서 외상을 부탁하면 어떨까? 사장님은 이미 3만 원을 줬습니다. 더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당은 어떨까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처음 가는 식당에서 외상을 부탁한다는 것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행복식당으로 가기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라도 부탁하기로, 외상으로 일주일치 밥값이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 입원비를 내기로. 자존심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섭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구석, 다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지수야. 은서는 괜찮아?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상으로 일주일치 밥값을 부탁드립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구석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외상으로 일주일치 밥값을.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외상을 달라니. 다른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그렇게 돈이 없나? 지수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알아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지수 바로 옆에 섰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인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온화했습니다. 노인은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계산이요. 아, 네. 7,000원입니다. 노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10,000원짜리를 계속 꺼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총 5만 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입원비로요. 식당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님, 이게 무슨... 사장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럴 수 없어요. 모르는 분한테. 괜찮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이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입니다.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십시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성함이라도, 연락처라도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5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머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양반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말씀을 저렇게 많이 하시는 건 처음 봤어. 그러게 항상 조용하시기만 했는데. 지수는 돈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저 병원 갈게요. 그래, 어서 가봐. 은서 곁에 있어줘야지. 지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해서 입원비를 냈습니다. 5만 원. 어제부터 모자랐던 2만 원과 오늘 낼 돈까지.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지수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로 갔습니다. 은서는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야.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그냥 바람 불어서 눈물이. 엄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다 해결됐어. 지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은서도 웃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국밥. 지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국밥. 엄마가 사올게. 지수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국밥 2개를 포장해 왔습니다. 은서와 함께 먹었습니다. 은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수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엄마, 맛있다? 그치? 우리 은서 많이 먹어. 지수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노인에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은서 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은서의 손을 잡고 잤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은서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아침 7시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은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복도로 나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정밀 검사 예정이시죠? 네, 맞아요. 검사비는 50만 원입니다. 수납 좀 해주세요.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50만 원이요? 네. 심장 정밀 검사라서요. 오늘 당장이요? 네. 오전에 해야 합니다.
지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제 받은 5만 원은 입원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안 될까요? 검사 예약이 오늘로 잡혀 있어서요. 미루면 일주일 후로 밀립니다. 일주일. 의사는 일주일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일주일 미루면 수술 날짜가 더 늦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올게요. 1시간 안에 수납 안 되면 검사가 취소됩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지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50만 원.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다시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노인. 하지만 연락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식당에 가면 혹시 지수는 일어났습니다.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금방이야. 응, 엄마. 지수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막막했습니다. 사장님 집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지수는 식당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30분, 40분. 검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지수는 기도했습니다. 믿지도 않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 노인이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 노인은 지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검사비가 50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정말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제발. 노인은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50만 원. 노인은 그 돈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검사 잘 받으십시오. 지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연락처라도, 성함이라도.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갚고 싶어요.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건강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보답은 없습니다. 노인은 지수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검사 시간 놓치겠습니다.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지수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납을 했습니다. 50만 원. 은서의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서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야, 아팠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그때 수술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은서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실까? 저분은 이름도 모릅니다. 연락처도 모릅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노인 덕분에 은서가 살 수 있다는 것.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갚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리고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합니다. 금요일이요? 네. 수술비는 300만 원입니다. 금요일 전날까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300만 원. 지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300만 원을 구해야 할까요? 노인에게 또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가기로, 노인을 다시 만나기로, 그리고 무릎 꿇고 부탁하기로. 지수는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엄마. 조심해. 지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구석을 봤습니다.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지수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는 잘 받으셨습니까? 네. 덕분에.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금요일에 있어요. 수술비가 300만 원이겠군요.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지수는 병실에서 은서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준 크레파스로 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예쁘지? 응, 우리 은서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노인이 정말 올까요? 아니면 그냥 한 말일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도 노인을 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은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꽃을 그렸구나. 네. 엄마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래. 잘 그렸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인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원무과에 가시죠. 네. 지수는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응, 엄마. 지수와 노인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말없이. 지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은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말하려 했지만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아과 입원 환자 은서, 수술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 맞으시죠? 네. 노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 카드를 봤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이 카드는... 직원은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은 황급히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노인은 카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영수증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지수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뒤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성함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강태준, 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수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식당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님, 저는 이 돈을 꼭 갚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런 걱정 마십시오. 강태준은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금은 아이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제게는 별 의미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강태준의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요?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때 저도 당신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강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께 갚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강태준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은서야.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우리 은서가 너무 예뻐서. 은서는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강태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은서랑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강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도 없고 제 부모님도 연락을 안 하셔서.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둘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강태준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강태준은 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학교는 다녀? 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저 피아노도 배워요. 피아노? 강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수를 힐끗 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피아노 쳤대요. 엄마처럼 저도 잘 치고 싶어요. 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잘 칠 수 있을 거야.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은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을 해. 무슨 일요? 여러 가지 일. 강태준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퇴원하면 할아버지 보러 가도 돼요? 응. 그래. 약속이에요. 은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준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지수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이 있어서. 은서 다음에 또 보자. 네. 강태준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강태준님, 혹시 연락처라도?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건네기 전에 명함의 윗부분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지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검은색 카드 3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 것, 원무과 직원의 놀란 반응, 그리고 명함의 회사 이름을 가리는 행동. 이분, 도대체 누구시지? 지수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좋은 분이지?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나 할아버지 좋아.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그래, 또 보자.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걸까?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일까? 의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지수예요. 지수야. 은서는 괜찮아? 네, 수술 금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다. 그나저나 그 노인 양반. 정말 대단하시더라. 사장님,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말씀이 거의 없으셔서 이름도 어제 처음 들었어. 그럼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 근데 옷차림이나 그런 걸 보면 그냥 평범한 어르신 같은데 돈은 엄청 많으신가 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지수야, 너 언제 출근할 수 있어? 은서 수술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몸조리 잘하고 은서 수술 잘 되길 바랄게. 감사해요, 사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님,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서의 수술이 먼저였습니다. 금요일,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은서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은서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은서야. 금방 끝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응. 엄마 절대 안 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은서만은.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강태준이었습니다. 지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태준님, 수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중이에요. 강태준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웃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수와 강태준은 회복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은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잘 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 여기 있어. 강태준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퇴원하고 싶어. 조금만 더 있자.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대. 정말? 응. 지수도 밝아졌습니다. 은서가 건강해지니 세상이 다 밝아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마다 들렀습니다. 은서에게 과일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림책도 가져왔습니다. 은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서는 강태준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태준도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 우리 은서 많이 좋아졌네. 네, 선생님이 빨리 나을 거래요. 다행이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이분께 너무 많은 걸 받았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가 잠든 후 지수는 강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강태준님,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러겠습니다. 둘은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강태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강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 빚이
대체 어떤 건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미래도.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행복식당 앞 그 골목에 쪽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추워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과거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행복식당,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네. 그때 젊은 여자분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국밥을 주셨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셨나요? 네. 당시 20대였던 김순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강태준님을 도와주셨던 거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국밥을 주셨습니다. 외상으로요.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회사요? 네.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수는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검은 카드 3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내는 것, 원묵과 직원의 반응. 그렇다면 왜 그걸 숨기셨어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심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행복식당에 가십니까? 네. 그 식당만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장님도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네. 그곳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노인이고 싶었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빚은 갚지 못했습니다. 당시 받았던 국밥값도 그 따뜻함도 왜 갚지 못하셨어요? 돈으로 갚으려 하면 사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관계가 변하는 게 싫었습니다. 지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네,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을. 강태준은 지수를 봤습니다.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려는 자존심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는 마음.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 받은 빚을 당신을 통해 갚는 것이라고. 강태준님,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따뜻함을 받아주셔서.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께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장님도 분명 기뻐하실 텐데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말씀하실 건가요? 글쎄요. 어쩌면 영원히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은서 퇴원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기뻤습니다. 은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응, 우리 집으로. 짐을 쌌습니다. 강태준도 도와줬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서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그래, 놀러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은서도 건강해졌고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행복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수야, 은서 많이 좋아졌다며? 네, 사장님. 덕분에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이다. 그나저나 그 노인 양반. 정말 대단하시더라.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지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배달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창가 구석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국밥 맛있으세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들은 식당을 둘러보다가 강태준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남자 하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왜 왔나? 회장님,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당장 본사로. 지금 식사 중이네. 하지만 회장님,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단골 할머니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인 양반이 회장이라고? 사장님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알았네. 잠깐만 기다리게. 강태준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10,000원을 냈습니다. 사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돈을 주려 했습니다. 손님, 아니 회장님, 이게. 강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손님입니다.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식당 밖에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떠났습니다. 식당 안은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양반이 회장이었어?
어느 회사 회장이래? 모르겠어. 근데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너 혹시 저분이? 네. 은서 수술비를 내주신 분이세요. 세상에. 그럼 은서를 도와준 분이. 사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회장님,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이 작은 식당에 매일 왔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이었구나. 지수는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응? 사장님이 30년 전에 강태준 회장님을 도와주셨다는 거 아세요? 사장님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수는 강태준이 들려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사장님은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그 청년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니. 사장님은 울었습니다. 지수도 울었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울었어? 아니야, 은서야.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거든. 은서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도 사장님도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수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여전히 바쁜 하루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매일 아침 식당에 왔습니다. 7시 정각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강태준을 볼 때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여전히 같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은서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은서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봐. 꽃 피었어. 그래, 예쁘다. 지수는 은서를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은서야. 강태준은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은서 많이 좋아졌네. 네, 저 이제 안 아파요. 그래, 다행이다. 지수도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산책 나왔습니다. 지수 씨도 은서와 함께? 네, 날씨가 좋아서요. 셋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꽃을 꺾으러 가고 없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일은 괜찮으세요? 바쁩니다. 하지만 견딜만합니다. 매일 식당에 오시는 것도 힘드시죠?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습니다. 정말요? 네. 그곳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이해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강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외롭습니다. 항상. 가족은 안 계세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사시는군요. 네. 큰 집에 혼자 삽니다. 하지만 그게 더 외롭습니다. 강태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식당에 갑니다. 사람들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그때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은서는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민들레와 토끼풀로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강태주는 그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은서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은서야. 하지만 강태주는 웃었습니다. 그럴까? 정말요? 응. 가고 싶구나. 은서는 좋아서 뛰었습니다. 지수는 난처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이 정말 작고 낡았어요. 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초대받았으니 가야죠. 강태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지순의 집에 왔습니다. 낡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지수는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좁고 낡아서. 아닙니다. 제가 살던 쪽방보다 훨씬 좋습니다. 강태준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이불, 은서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키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키보드를 봤습니다. 피아노를 치십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은서가 연습하라고 산 거예요. 중고로 2만 원 주고 샀어요. 그렇군요. 강태준은 키보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맛없어도 드세요. 아닙니다. 집밥은 오랜만입니다. 셋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하니? 네, 선생님이 재능 있대요. 엄마도 옛날에 피아노 엄청 잘 쳤대요. 강태준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치십니까? 네, 오래됐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은서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키보드로 작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귀여웠습니다. 잘한다, 은서야. 감사합니다. 은서는 웃었습니다. 강태준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도 한번 쳐보시지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 쳐봐. 은서가 졸랐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은서의 서툰 연주와는 달랐습니다. 지수의 손놀림은 완벽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놀랐습니다. 은서도 입을 벌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10년 만에 치는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손을 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은서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옛날에. 말씀하기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할게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거니까. 지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음대 교수님들이 저를 탐냈어요. 강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유명 음대에 입학했어요. 촉망받는 학생이었어요. 콩쿠르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처음 사귄 사람이었어요. 얼마 안 돼서 임신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낙태하라고 하셨어요.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남자친구는요?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받았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쫓아냈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렇게 혼자 은서를 낳았어요. 피아노는 다시는 치지 않았어요. 지수는 키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가끔 무대에서 연주하던 그때가 그리워요. 강태준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지수는 울었습니다. 은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엄마가 최고야. 지수는 은서를 꽉 안았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았구나. 모든 것을 잃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아온 사람.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수는 강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 씨, 잠깐 만날 수 있습니까? 네, 회장님.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태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십시오. 지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음악학원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당신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작은 학원입니다. 피아노 5대가 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당신의 재능을 썩힐 수 없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럴 수 없어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도움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투자입니다.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제게 월세를 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음대도 졸업 못했는데 자격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실력도 열정도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럼 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강태준은 일어났습니다. 학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은서에게도
강태준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작은 피아노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은서 피아노 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학생 3명이 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지수의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생이 10명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20명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은서도 학원에 와서 엄마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은서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가끔 학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박수 쳤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학원에 왔을 때 지수가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문 앞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지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번 달 수익이에요. 월세 드리려고요. 강태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알아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지난번에 빌린 돈도 같이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봉투를 다시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은서 학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잖습니까?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제가 변경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무엇을요? 희망을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보며 저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요. 지수는 울었습니다. 강태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씨. 제게 빛을 주셔서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은서 피아노 학원은 이제 30명의 학생이 다니는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실력과 정성 어린 지도로 아이들은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은서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원으로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은서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실력도 부쩍 늘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학교 발표회 나가. 정말? 우리 은서 대단한데? 엄마가 잘 가르쳐줘서. 모녀는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매일 아침 행복식당에 왔습니다. 7시 정각, 창가 구석자리, 국밥 한 그릇.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국밥을 내올 때면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30년의 인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도 가끔 식당에 들렀습니다.
강태준과 사장님을 보러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요. 오늘 국밥이 유난히 맛있네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셋은 이제 가족 같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수는 학원에서 특별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1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다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믿어. 지수는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작은 학원 공간이었지만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박수 쳤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은서였습니다. 은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엄마가 쳤던 그 곡이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은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지수는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정말 멋진 발표회였습니다. 은서가 많이 늘었죠? 네. 당신을 닮아 재능이 있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사장님도 모시려고요. 강태준은 놀랐습니다. 사장님을요? 네. 셋이 함께 밥 먹고 싶어요. 가족처럼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의 집은 이제 단칸방이 아니었습니다. 학원 근처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도와줬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 집이 참 좋네.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지. 잠시 후 강태준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서도 함께였습니다. 지수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자, 모두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넷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밥을 먹다니. 정말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같죠?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가족이야. 강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구나. 식사 후 은서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넷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할아버지.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피아니스트요. 엄마처럼.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서는 잠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오늘 정말 좋았어.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지수가 배웅했습니다. 강태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지수가 강태준을 불렀습니다. 뭡니까? 지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강태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만든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회장님, 항상 회색 코트만 입으시니까 추우실 것 같아서요. 강태준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은서는 아닙니다. 강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제게 가족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의 가족인가요? 네. 이제는요. 강태준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강태준은 문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에도 식당 가시죠? 그럼요. 매일 갑니다. 저도 갈게요. 사장님 일 도와드리고. 그래요. 내일 봅시다. 강태준은 걸어갔습니다.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행복식당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어머, 손님. 목도리 새로 하셨네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도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지수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왔습니다. 어머, 지수씨. 요즘 학원 잘 되지? 네, 할머니. 덕분에요. 에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우리 손주도 보낼까 하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할머니들이 무서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지수는 당당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받았던 그 청년. 그는 이제 많은 것을 이룬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얻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순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강태준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10,000원을 냈습니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강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아니, 회장님. 사장님은 이제 강태준을 알았지만 여전히 존댓말을 했습니다. 강태준도 그게 좋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태준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왜요? 오늘 저녁에 은서 발표회 있어요. 학교에서요. 오실 수 있으세요?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우리 은서 발표회인데. 감사해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목도리가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 당신이 제게 준 따뜻함 잘 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의 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왔습니다. 은서는 무대에 올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준도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발표회가 끝난 후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했죠? 그럼. 최고였어. 할머니도요? 물론이지. 우리 은서 천재야. 은서는 웃었습니다. 지수는 강태준과 사장님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그때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 정말? 응. 할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지수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 착하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거야. 따뜻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순환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끝없이 영원히.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음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학생이었습니다. 지수의 학원은 이제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매일 아침 행복식당에 왔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사장님도 여전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식당에 왔을 때 낯선 젊은 여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진 옷,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사장님, 외상으로. 일주일치만. 강태준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여자는 놀라 강태준을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따뜻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